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적용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121번부터 1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21번 보르비 꽁투 정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양식은? 자, 1번의 노단식, 2번의 평면기하학식, 3번의 절충식, 4번의 자연풍경식. 자, 답은 2번입니다. 평면기하학식이죠. 자, 보르비 꽁투 하면은 프랑스. 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앙드레 르노트르. 예. 자, 그래서 앙드레 르노트르에 의해서 보르비 꽁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베르사 이후에 궁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르비 꽁투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함께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보르비 꽁투 하면은 니콜라스 푸켓이 있죠. 니콜라스 푸켓. 예, 재정 담당자입니다. 니콜라스 푸켓의 보르비 꽁투 정원입니다. 예, 누가 만들었어요? 앙드레 르노트르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루이 14세가 보르비 꽁투를 다녀와서 예, 앙드레 르노트르에게 지시를 하죠. 더 멋있게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탄생한 그 궁전이 베르사유의 궁전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별명이 태양왕이다. 태양왕. 그러다 보니까 태양왕을 상징하듯이 광활하게 뻗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베르사유의 궁전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앙드레 르노트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르비 꽁투와 베르사유의 궁전의 관계성,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122번, 다음 중 미선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열매는 부채 모양이다. 2번 꽃색은 노란색으로 향기가 있다. 3번 상록 화렵 교목으로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4번 원산지는 중국이며 세계적으로 여러 종이 존재한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미선나무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선나무에 대해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꽃은 노란색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열매는 부채 모양이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꽃은 흰색이다. 네, 흰색. 상록 화렵 교목이다. 네, 관목입니다. 관목, 낙엽 관목입니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원산지는 중국이며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다. 네. 예, 그래서 미선나무에 대한 거는 한 3가지 정도 최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열매 모양이요, 약간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열매 모양은 부채 모양이고, 그 다음에 꽃색은 흰색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번, 다음 수목들은 어떤 산림대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잣나무, 전나무, 주목, 가뭄비나무 있고요. 자, 보기 문제는요. 1번 난대림, 2번 온대 중부림, 3번 온대 북부림, 4번 한대림. 자, 답은 한대림이에요. 예, 춥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산지대나 아주 추운 곳에 있는 수종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잣나무, 특히 전나무 같은 거, 전나무 숲길도 유명하죠. 그래서 가뭄비나무는 대표적인 고산지역,
게 추운 데에서 잘 자라는 수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한대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대림이냐 난대림이냐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난대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남부지방 수종들을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중부림이냐 북부림이냐 여기까지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난대림이냐 한대림이냐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24번 다음 중 굵은 가지 절단 시 제거하지 말아야 하는 부위는 1번의 목질부, 2번의 지피윤기선, 3번의 지륜, 4번의 피목. 자, 답은 지륜부예요. 지륜부. 여기서 굵은 가지 절단.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좀 몇 가지를 조금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굵은 가지가 있어요. 장가지가 아니에요. 네. 굵은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굵은 가지를 제거할 때는, 예, 바로 굵은 가지를 잡고서, 톱이나 절단기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볼록한 지륜부라는 게 있어요. 지륜부. 그런데 이 지륜부가 닫히면은요, 여기에 병균이나 세균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굵은 가지를 자르셔야 되는데 굵은 가지 자르실 때는요 15에서 보통 20cm 정도 되는 부분 요 부분을요 우에서 잡고 한 번에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지를 잘랐을 때 이 지륜부가 찢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부분도 함께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래에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아래에서 한번 잘라준다. 아래에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내리 자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톱으로 한번 자른 상태에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 지륜부를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예, 지륜부가 다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굵은 가지 절단 시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다쳐서도 안 되고요. 제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지륜부가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식물의 중요한 표징 중 병원체의 영양기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1번의 균사, 2번의 균핵, 3번의 포자, 4번의 자자. 자, 답은 3번입니다. 네, 포자고요. 자, 여기서 표징 중 영양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 육안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균사, 균핵, 자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자라는 거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식물 내 조직에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소나무리의 순 자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문제 보시고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소나무의 순 자르기. 소나무의 순 자르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도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확실한 것만 몇 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소나무의 순 자르기는 5월에서 6월에 실시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잎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적심. 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5, 6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질겨져요. 예, 질겨져서 잘라지지 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때 요 시기에 반드시 잘라내셔야 된다는 건데 일단 1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새순이 15cm 이상 길이로 자랐을 때 실시한다. 네, 4번 나무의 세력이 약하거나 크게 기르고자 할 때 이게 좀 잘못됐죠. 그래서 이 순 자르기는요, 생장 억제를 위한 전정이다. 예, 반드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순 자르기는 5, 6월에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늦어지면은 질겨지기 때문에 잘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크게 기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장 억제를 위한 전정이다.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127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도시공원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의 역사공원, 2번의 체육공원, 3번의 도시공원, 4번의 국립공원. 자, 4번의 국립공원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눠지죠. 자연공원. 자, 도시공원에는 근린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생활권공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공원. 자, 그래서 역사, 체육,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예,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에는 국립, 군립, 도립, 그 다음에 지질. 예, 이런 건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공원에는 국립, 군립, 도립, 지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국립공원에 해당합니다. 128번입니다. 다음 지피식물의 기능과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양 유실의 방지, 2번 녹음 및 그늘 제공, 3번의 운동 및 휴식 공간 제공, 4번의 경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 답은 2번의 녹음 및 그늘 제공입니다.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이 지피와 지표식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피식물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30cm 미만짜리 이렇게 하층식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낮게 깔리는 식물들을 우리가 이제 지피식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제 지표라는 건 뭐예요? 단정한 나무. 예, 하나의 지표가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피하고 지표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피식물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 놓으면은 굉장히 토양 유실이나 흙이 쓸려 나가는 걸 방지해 줍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여기에서 녹음 및 그늘을 제공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고가 크고 여기가 높고 그 다음에 잎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잎이 크고 널쩍널쩍하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녹음식재라고 얘기합니다. 녹음식재. 예, 그래서 녹음식재하고는 당연히 지피식물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녹음 및 그늘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녹음식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소나무꽃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 문제 보시고요. 자, 1번의 단성화, 자웅동주 답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나무마다 단성화냐, 그다음에 양성화냐, 자웅이주냐, 동주냐 다 못 외워요. 예,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맞으라고 내는 문제라기보다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일 확률이 더 큽니다. 예, 다 나무 특성마다 외우셨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자웅동주다. 예, 암수가 같이 한 곳에 한 나무에 이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특성이 단성화, 자웅동주다.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번 다음 중 비료목에 해당하는 식물이 아닌 것. 그래서 비료목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요. 자, 1번 다름나무, 2번 곰솔, 3번의 쌀이나무, 4번의 보리수나무. 답은 곰솔이에요. 비료목이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비료목이라는 거는 자체 내에서 비료, 우리가 좋은 성분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수정들이에요. 주로 이제 콩과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하는 식물이 아닌 거, 비료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곰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번 석재의 분류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퇴적암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에 사암, 2번에 혈암, 3번에 석회암, 4번에 안산암. 답은 안산암입니다. 석재 중에서 화성암이냐, 퇴적암이냐, 변성암이냐. 그래서 이제 화성암이다. 화성암이다. 그러면은 현무암. 대표적인 게 안산암. 그 다음에 화강암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 퇴적암은 다른 말로 수성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못 외우시면은 하나만이라도 외우세요. 하나만. 화성암을 외우시든지 퇴적암을 외우시든지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외우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은 틀릴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낫습니다. 예, 그런데 퇴적암에는 전파암. 왜냐하면 퇴적암은 주상절리, 물에 풍화가 돼서 이게 세로선으로 갈라진 돌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판석, 전파암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판석은 우리가 디딤석 이런 것들은 물에 담갔다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적암에는 전파암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응애예요. 응애암. 뭐 요 정도만 외우셔도 조금 낫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꼭 외워야 되느냐? 화성암,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요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조금 문제 풀기가 낫지 않냐. 다 못 외우니까요. 그래서 석재의 분류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퇴적암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성암만 외웠다라고 했을 때는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이렇게 암기하셨어요. 그러면 안산암이 해당된다. 바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외우실 때는 다 외우지 못할 때는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셔도 문제는 충분히 정답으로 풀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132번 피라칸타와 해당화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과명은 장미과이다. 2번 열매가 붉은색으로 성숙한다. 성상은 상록 화렵 관목이다. 줄기나 가지에 가시가 있다. 자,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 예, 그래서 해당화하고 피라칸타는 사실은 생긴 것 자체가 완전 다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피라칸타는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게 뜻을 항상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피라칸타는 그리스 말로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붉다. 뭐가 붉다? 열매가 빨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아셔도 문제 풀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빨간 열매로 유명한 그런 수종들 중에 하나예요. 피라칸타는. 자, 피라칸타와 해당하의 공통점. 열매가 붉은색으로 성숙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피라칸타는 또 뭐예요? 네, 이렇게 산울타리 수종이죠. 울타리 수종이다 보니까 예, 가시나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뾰족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울타리 수종이니까요. 예, 그래서 해당화도 주로 이제 해안가 나무지방에 주로 많죠. 자, 여기에서는 성상은 상록 화렵 관목이다. 예, 그래서 해당화는 낙엽입니다. 낙엽 관목이니까 답은 여기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133번 다음 중 목재의 함수율이 크고 작음에 가장 영향이 큰 강도는? 1번의 인장 강도, 2번의 휭 강도, 3번의 전단 강도, 4번의 압축 강도. 답은 4번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목재의 함수율이죠.
그래서 함수율 수분을 얼만큼 많이 머금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가장 이상적인 함수율은 몇 프로라고 나옵니까? 15%다. 15%. 네. 그래서 수분이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가장 영향이 큰 거 이거는 뭐예요? 압축 강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뒤틀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건 함수율이 15%다. 이것도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34번 통기성, 흡수성, 보온성, 부식성이 우수하여 줄기 감기용, 수목 굴치 시 뿌리 감기용, 겨울철 수목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마소제의 친환경 적용 자재는 1번 녹화마대, 2번 볏짚, 3번의 새끼줄, 4번의 우드칩. 답은 녹화마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부식성이 우수하다. 이제 섞는 거죠. 섞고 그다음에 감기용, 수목 굴치 시 뿌리 감기용. 예, 그래서 이렇게 굴치 시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아놔요. 예,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구덩이에다 그냥 심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잘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심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냐면은 여기 부식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심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겨울철 수목 보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이 아니라 이제 지주목을 우리가 이제 설치할 때도 여기다가 녹화마대를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소제의 친환경적인 적용 자재는 뭐냐? 예, 이거는 이제 녹화마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번입니다. 물 200리터를 가지고 제초제 1000배액을 만들 경우 필요한 양량은 몇 밀리리터인가? 1번에 10ml, 2번에 100ml, 3번에 200ml, 4번에 500ml. 자, 답은 3번인데요. 보니까 그 공식을 한번 보면은요. 배수분의 그 다음에 물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200.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0.1리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200ml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6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식물들이 모두 사용되는 정원 식재 작업에서 가장 먼저 식재를 진행해야 할 수종은 보기 문제요. 소나무, 수수꽃다리, 영산홍, 잔디. 자, 1번 잔디, 2번 영산홍, 3번 수수꽃다리, 4번 소나무. 자, 답은 4번인데요. 자, 여기 식물들 중에서 정원 식재 작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진행해야 될 수종이 뭐냐? 네, 이 문제는 이제 교목이냐, 그 다음에 관목이냐, 지피류냐, 요거를 조금 아는 문제냐, 이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소나무, 예,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꽃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교목이라고 하죠. 소교목. 예, 그래서 수수꽃다리를 이렇게 심죠. 그 다음에 영산홍은 이제 관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잔디. 예, 밑에 지피류를 깔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가 이제 1순위로 먼저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7번 다음 보기의 뿌리 돌림 설명 중 가로 안에 가장 적합한 숫자는 뿌리 돌림은 이식하기 몇 년 전에 실시하되 최소 몇 개월 전 초봄이나 늦가을에 실시한다. 노목이나 보호수와 같이 중요한 나무는 몇 해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자, 보기 문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자, 뿌리 돌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뿌리 돌림. 자, 그래서 보시면은 뿌리 돌림을 왜 하느냐.
예,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식이 좋지 못하거나 이식이 어려운 나무라거나 그다음에 노세목 또는 세금 발달, 잔뿌리가 좀 나와야 되는 수종들을 우리가 뿌리 돌림을 합니다. 여기서 뿌리 돌림 할 때는 이렇게 굵은 뿌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직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근. 그래서 굵은 뿌리 3-4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20cm 정도 뭐를 합니까? 환상박피라는 걸 하죠. 환상박피.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옮겼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 발달이죠. 이거는 뭐다? 예, 잔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제 건강해지겠죠. 예,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뿌리 돌림은 이식하기 1-2년 전에 실시하되 최소 6개월 전에 초봄이나 늦가을에 실시한다. 노목이나 보호수와 같이 중요한 나무는 2번에서 4번 나누어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요게 되겠죠. 자, 138번.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연속적으로 모아 심었거나 줄지어 심었을 때 적합한 지주 설치법은 1번에 단각지주, 2번에 이각지주, 3번에 삼각지주, 4번에 연결형 지주.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고추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지주목만 우리가 고추대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각지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각지주는요, 양쪽을 이렇게 2개. 아무래도 크지 않은 나무들을 2개를 대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이각지주라고 하죠. 자, 삼각지주는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삼각지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발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산발이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결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연결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모아 심었거나 줄지어 심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연결형 지주인데요. 지주목에 관련해서 조금 잘 나온 문제를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각지주나 산발이 지주, 요 또 2가지가 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지주는 산발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각지주는 주로 어디다 많이 합니까? 예, 통양량이 많은 가로수에, 가로수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삼각지주 또는 사각, 사각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산발이는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발이 지주목은 언제 한다? 산발이는 화단 안쪽, 통행량이 적은 곳에 한다. 그래서 삼각하고 산발이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추가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39번. 경관에 변화를 주거나 방운, 방풍 등에 의한 목적으로 작은 동산을 만드는 공사의 종류를 뭐라고 하는가? 1번 부지정지 공사, 2번 흙깎기, 3번 멀칭, 4번 마운딩 공사. 답은 4번 마운딩 공사입니다. 그래서 마운딩 공사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마운딩 공사의 효과나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단지 쌓는다, 성토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역할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 방풍 등에 의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쌓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완충식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완충이라는 거는, 자, 예, 여기가 이제 가로수에 차들이 쌩쌩 달리죠. 예, 쌩쌩 달립니다. 그럼 굉장히 바람도 불지만 시끄럽고, 그렇죠? 예, 시끄럽죠? 그러면 여기에 주택가가 있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식재를, 완충 식재를 할 수 있어요. 예, 이럴 때 성토를 해서 마운딩을 만들어서 우리가 방음, 바람을 막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완충 식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마운딩 공사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40번입니다. 수준 측량의 용어 설명 중 높이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 세운 표적 눈금의 일근 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의 후시, 2번의 전시, 3번의 전환점, 4번의 중간점. 답은 후시입니다. 예, 그래서 높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점. 그래서 고도 표시, 고도를 아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높이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 세운 표적 눈금을 읽은 값이라고 그랬어요. 예, 암기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답은 후시입니다. 기준점, 고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0번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